네,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저는 이윤이고요. 오늘은 요 PER이 굉장히 낮은 초고배당주를 찾아가지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PER이 굉장히 낮습니다.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처음 봤을 땐 누가 봐도 PER이 0.8이고 배당 성향이 아니, 배당 수익률이 46%라고 하면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수치로 보이는 게 사실인데, 이 분석을 해보니까 또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. 그래서 ROE는 좀 순이익이 워낙에 출렁이다 보니까 좀 어 변동성이 좀 큰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. 근데 일단 유동 비율이랑 부채 비율 자체는 일단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. 부채 비율이 148% 이긴 한데 유동 비율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성은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배당 성향이 굉장히 높습니다. 요 페이아웃 레시오가 배당 성향인데 굉장히 높은 배당 성향을 유지를 하고 있어 가지고 요 배당 수익률 46%가 일시적으로 주가 폭락이라든가 일시적인 배당으로 형성된 수치는 아닙니다. 이 주가에 이제 반영되어 있는 모든 리스크 요인을 분석을 해보면, 일단 첫 번째로 본사가 이스라엘에 위치해 있는 점인데, 사실 이스라엘은 안전한 국가일 뿐더러 이스라엘에 본사를 뒀다고 해서 모든 이제 나스닥 기업이 PER이 낮은 것이 아닙니다. 그래서 사실 이 지점은 리스크 요인이라고 일단 맞긴 한데 어느 정도 시장에서 무시를 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또 두 번째로 이제 해상 운송업이 불황인데, 불황이란 점이 이제 리스크로 반영됐을 수가 있다는 것인데, 이 운임료 지수가 이제 해상 운송업을 나타내는 자료, 이제 해상 운송업의 경기를 나타내는 자료인데 평균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라서 그렇게 호황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불황인 것도 아닌 조정 국면으로 저희가 인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또 세 번째 리스크 요인은 아무래도 관세 전쟁 사항일 텐데, 일단 2분기 실적이 급감할 것이라는 리스크 요인으로 PER이 1인가라고 하면 또 그렇지만 않습니다. 실제로 이 회사 매출 대부분이 미국과 아시아 사이의 물량으로 차지가 되고 있긴 하지만 요 4에서 5월만 충격이 있었을 뿐 6에서 7월 동안에는 이제 관세 유예 기간으로서 이제 모든 물동량이 그때 소화가 됐습니다. 그래서 미리 실적 발표한 그 해운 회사들을 보면은 2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양호했습니다. 그래서 이 모든 사항들을 이제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, 세 사항 모두 반영이 된 PER이 1이라고 하면 좀 의심이 됩니다. 하지만 요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좀 섣부른 감이 없잖아 있죠. 왜냐면은 이제 시장에서는 저희가 모르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모두 다 고려해 가지고 요 PER을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. 실제로 이제 PER이 계속해서 유지가 됐습니다. 그래서 요 PER이 이제 개선이 될 거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PER이 5까지, 그러니까 해운업 평균 수준인 5까지 갑자기 확 올라가면서 수익을 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이죠. 그래서 이제 배당 수익률이 PER이 오르지 않더라도 이제 수익률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제가 삼은 것입니다. 이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해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높은 배당 수익률 자체는 전반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물론 23년도 6월 달에 잠깐 배당을 정지한 적이 있습니다. 그때가 너무 불황이어가지고 정지를 했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전체 상장 이후에 전체 기간 동안 배당 수익률 자체는 굉장히 높았습니다. 이 배당 성향만을 봐도 알 수가 있죠. 높은 배당 성향을 굉장히 극적으로 낮은 PER과 결합을 하면은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상당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볼 점은 이제 웬만한 리스크 요인들은 다 반영이 됐을 것인데 추가 급락 가능성이 있냐라는 점입니다. 근데 보면은 추가 급락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모든 요인들이 반영이 된 상황인데, 현재 주가가 말이죠.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나빠질 수가 있느냐? 해운업계가, 그러니까 업계 전반적으로 더 사이클상 불황이 될 수 있을까?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이 해운업계는 요 업계의 사이클에 따라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움직입니다. 회사 자체의 성장이라기보다는 이 업계의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인데, 더 불황이 될 수 있느냐? 사실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. 왜냐면은 아까 경기 지수에서 봤듯이 크게 호황인 것이 아닙니다. 또 관세 전쟁도 더 확대될 것 같아 보이진 않죠. 그러니까 물론 그 것 같습니다라는 발언이 좋진 않습니다. 근데 일단 현재로서 지금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서 앞으로 주가가 이제 거품이 깨지듯이 떨어질 아무 일도 없는데
요인만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느냐는 점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. 전쟁도 이미 두 개가 터져 있고요. 그러니까 지금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서 좋은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. 그래서 또 투자 시 유의점을 보면은 더 나빠지기도 힘들고 더 좋아지기도 힘들다라는 점이 제시가 되었습니다. 필수사항 점검해 봤을 때 별 문제 없었고요. 또 경쟁 우위도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세계 1위 기업인 MSC와 협력을 하는 기업입니다. 이게 사업보고서에서 이제 읽어보니까 확인이 되었고요. 그래서 어떤 각종 경로나 그런 운송을 요 MSC와 그러니까 운송 정보를 공유를 이제 할 수가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건 진짜 참고인데 이제 미국의 관세 전쟁이 중국을 사실상 타겟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? 물론 다른 국가도 타겟이긴 하지만요. 일단 제일 큰 타겟은 중국일 텐데 다른 나라들은 요 그 발틱 드라이 인덱스를 보면은 다시 운임료가 상승을 하면서 경기가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은 요 중국만은 좀 아직 반등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게 그 위에 있는 지수가 상하이 운임 지수였나? 하여튼 그런 지수입니다. 네, 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나서 8월 11일 날에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. 제가 이거를 매수를 하려고 보니까 급등을 해가지고 좀 놀랐는데 일단 매수는 했고 이 후에 보니까 이 회사가 아직 국영 기업으로서 그러니까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완전히 국영 기업은 아닌데 약간 국영성을 띠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회사가 완전 민영화를 추진한다면서 이 CEO가 주당 20달러에 이제 상장 폐지를 그러니까 자발적 상장 폐지를 한다는 하려고 한다는 그 뉴스가 이스라엘에서 떴다고 합니다. 그때 당시 주가가 원래 주가가 15달러였는데 20달러로 평가가 되는 이제 상장 폐지 방안이 통과가 되었다고 하니까요. 아니 통과가 된 게 아니라 하여튼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주가가 이제 굉장히 이제 치솟은 것인데 이제 왼쪽 밑에 보시면은 요 애널리스트 말을 보면은 다소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썰 같은 것이 어떤 정확한 것도 아니고 거래가 성사되려면은 사실 이제 그러니까 건널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. 이 투자자의 전체 95%가 승인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정부의 승인 또한 받아야 하는데 이 거래가 쉽게 되겠느냐라는 점이고 또 PER이 낮은 이유는 이 높은 비용 구조 때문이라 합니다. 이 회사가 선박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운영을 하는데 이게 좋은 게 자산 경량화 정책의 일환입니다. 그래서 굉장히 가볍게 이 사업을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지만은 이제 빌리다 보니까 비용이 높은 게 한계입니다. 물론 이 회사가 최근에 그 전체 141척 중 이제 15척을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. 하여튼 거의 15척을 실제로 구입을 했고 이제 직접 운영하는 거를 추진을 하고 있는 모양새긴 합니다. 그래서 부채 비율이 최근에 오른 것이고요. 하지만 결국 그 본질적인 것 때문에 주가가 현재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. 경쟁사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비용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투자자들이 20달러보다 더 높은 프리미엄을 노리고 이제 요 그러니까 그 공개 매수에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을 보니까 생각을 하고 회의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. 일단 제 대처는 일단 매수는 했습니다. 왜냐면은 일단 밸류에이션이 PER이 0.8에서 0.9가 된 건데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 또한 합병이 성사되면은 이득이고 합병이 성사가 안 되더라도 기존에 투자하려고 했던 아이디어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나빼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정말 억울하긴 한데 살라고 보니까 확 뛰어가지고 이게 정말 신기한 케이스긴 했습니다. 그런데 일단 결국 매수는 했습니다. 물론 투자 추천은 아닙니다. 제 생각에 기반해서 저는 재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. 그래서 일단 네, 짐 인터그레이티드 shipping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